안녕하십니까, 이형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뷰 두 번째 팀 템파베이 레이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예상하지 못한 팀이었어요. 사실 이쯤 되면 콜로라도나 애슬레틱스나 화이삭스가 나와줄 줄 알았는데 템파베이가 나왔습니다. 원래 템파베이는 저희가 초반에 할 생각이 없었는데 김하성 선수가 가면서 초반에 다루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좀 땡겼습니다. 템파베이가 어떤 팀인지 또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두 번째 팀으로 선택을 했고요. 템파베이 잘 알려진 팀이긴 한데 지난해 아셨잖아요. 2023 시즌에는 99승 거뒀던 팀이었는데 지난 시즌에는 5할 승률에 실패를 했습니다. 80승 82패를 하면서 아메리칸 동부지구 4위에 그쳤고요. 메이저리그 전체에서도 20위에 그쳤어요. 타선과 이제 선발 불펜 모두 이제 부상자가 좀 많으면서 썩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템파베이가 5할 승률을 넘지 못한 게 2017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뭐 오랜만에 안 좋은 성적을 기록을 했는데 부상자가 많이 발생을 했고 또 이 초반에 부상자로 인해서 불펜들이 승리를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많이 헤맸던 시즌이었었죠. 오프 시즌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메이저리그 FA 계약 그냥 뭐 한 명만 얘기하면 되지 않나요? 뭐 데니 젠슨까지 얘기해야 되니까 굳이 뭐 김하성 선수와 2년에 2,900만 달러 계약을 맺었는데 1+1 계약이고요. 그리고 데니 젠슨과 1년에 850만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트레이드로 조 보이 데려왔고 알렉스 파이도를 디트로이트에서 이제 영입했는데 파이도가 플로리다 출신이다 보니까 홈보이 투수로 여겨지고 있고 마이너 계약도 사실 두각이 드러나는 선수는 아예 없는데 일로이 히메네스가 네, 스플릿 계약을 맺었죠. 템파베이로 갔습니다. 네, 그리고 앤드류 원츠와 또 계약을 맺었고요. 룰5 드래프트에서 네이트 라벤더라는 투수와 마이크 바질이라는 투수 데려왔는데 이제 바질은 필라델피아가 뽑은 선수를 트레이드로 다시 데려온 선수고요. 이제 팀을 빠져나간 선수로는 딜런 칼슨, 타일러 알렉산더, 리차드 러블레이디가 그리고 콜린 포시에가 계약이 종료가 됐고 트레이드를 통해서 호세 시리와 스프링스가 팀을 빠져나갔습니다. 네, 또 연장 계약으로 라스무센에게 2년 850만 달러를 보장했기 때문에 아마 라스무센은 선발진에 들어온다는 전망이 많더라고요. 오프 시즌 등급을 매겨볼까요? 저는 또 C 좋습니다. 박하네. 아니 지금 김하성을 데리고 왔는데 C가 나왔다고? 네, 김하성을 데려와서 C 준 거예요. 아, 진짜? 네, 원래 D 주려고 아, 했어요. 물론 김하성 선수 데려오고 이제 허리케인의 피해 때문에 템파베이가 돈을 많이 쓰기는 어렵긴 하지만 이 팀이 보강해야 될 부분이 외야였거든요. 외야 이제 근데 호세 시리 내보내면서 데려온 선수가 없었고 그나마 C를 준 것은 김하성 선수와 함께 좀 필요했던 포지션인 포수를 보강했다는 점에서 C를 줬습니다. 저는 산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다 해결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또 임팩트 있는 영입은 사실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그렇다고 저는 낮은 등급을 주기에는 템파베이는 원래 이런 팀이었어요. 네, 이런 스탠스를 보여주는 팀이었고 기존의 스탠스대로 이제 가장 취약했던 부분을 그래도 보완을 했다. 그리고 또 김하성을 데리고 왔다는 측면에서 좀 팔이 안으로 굽는 건 맞습니다. 저는 깁니다. 예상 라인업 1번은 얀디 디아스가 위치할 것으로 보이고요. 브랜든 라우, 주니어 카미네로, 조시로, 데니 젠슨, 크리스토퍼 모렐, 조나단 아란다, 자니 델루카, 테일러 월스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김하성 선수는 부상으로 현재 빠져있고 5월쯤에 복귀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팬그래프에서 예상 라인업에 일단 포함을 시키진 않았더라고요. 예상 선발진 소개를 해드리면 셰인 맥클레난 돌아오죠. 타지 브래들리, 라이언 페피오, 잭 라테, 셰인 바질, 라스무센까지 6선발 체제로 운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상 불펜은 마무리는 피트 페어뱅스가 그대로 뛸 것으로 보이고 에드윈 우체타, 게럿 스케빈저, 마누엘 로드리게스, 웨이슨 몽고메리, 알렉스 파이도를 이번에 또 데려왔죠. 그리고 마이크 바질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창석 기자가 기대하고 있는 조 보일 같은 선수도 충분히 그렇죠. 불펜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관전 포인트 가화 만사성입니다. 이게 홈 구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올해 가장 큰 변화이자 변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트로피카나 필드에서 스타인브레너 필드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30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차로 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캐시 감독이나 선수들도 다른 도시로 가게 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어색한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마이너 구장 중에 가장 시설이 좋은 것이라고 해도 마이너 구장이고 또 여름에 더위와 비에 강하게 노출이 되게 뻔하잖아요. 이미 경기 시간 조정하고 있고 뭐 날씨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히긴 했는데 그게 저는 경기력을 어떻게 나타날지 가늠을 할 수가 없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박탈감, 현타가 온다고 하죠. 아, 그렇죠. 좀 그런 게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스타인브레너 필드의 조지 보스의 동상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간혹 트로피카나 필드에서는 그래도 평균 관중 수가 이제 16,000명이고 스타인브레너 필드는 이제 11,000명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별 차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견이 있는데 이건 좀 잘못된 겁니다. 좌석 배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경기를 봐야 되는 관중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이 템파베이에서는 티켓 판매율이 초반에 나쁘지 않다고 하지만 티켓 가격 인상률이 약 40%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팬들에게 공분을 좀 사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맞물려서 트로피카나 필드가 6월까지 지붕화를 못해요. 새 구장 건립 문제도 자금 조달 문제로 지금 확실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골치 아픈 상황에 놓여있거든요. 그래서 좀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실 템파베이는 야구 이야기가 좀 주가 돼야 하는 팀이고 또 야구 이야기를 했을 때 그 팀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더 어필할 수 있는 팀인데 이 야구 외적인 구장 문제를 계속해서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좀 안타까울 따름이지만 빼놓을 수는 없어가지고 저는 첫 번째 관전 포인트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도 비슷한 맥락인데 아무래도 이제 구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네.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떠돌이 생활입니다. 이제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이제 트로피카나 필드를 떠나서 올 시즌에 조지 스타인모레나 필드를 쓰게 됐는데 토론토도 코로나 때 이제 비슷한 그게 있었잖아요. 근데 토론토는 본인들이 트리플 A 팀으로 사용했던 세일러 필드를 썼잖아요. 마이너에서 토론토 선수들이 뛰었던 구장이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익숙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템파베이는 아예 이제 다른 팀의 마이너리그 구장을 쓰다 보니까 어색함이 더 클 수밖에 없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에릭 랜더 사장도 불확실성에 맞서서 우리 팀이 더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얘기를 했지만 막상 이제 선수들이 뛰어보면은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도 이제 좀 의문이 들고 케빈 캐시 감독이 비와 바람에도 있지만 더운 날씨가 더 걱정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날씨도 더운데 또 습한 기후다 보니까 더 이제 끈적끈적해서 불쾌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를 뚫고 선수들이 어떤 퍼포먼스를 해줄지도 상당히 궁금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떠돌이 생활을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근데 좀 워딩이 세다? 떠돌이 생활이라. 어쨌든 뭐 완전 마치 떠났으니까. 우리를 보는 것 같잖아. 아, 그치. 스튜디오 없이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는. 두 번째 관전 포인트 저는 나비 효과입니다. 원래 유격수가 한동안 걱정이 없을 줄 알았던 그치. 포지션이었죠. 11년 계약을 해놨으니까. 그런데 이제 완더 프랑코가 불미스러운 사건을 저지르면서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뿐만 아니라 불법 총기를 소지를 했고 사용을 한 혐의로도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이 선수가 15년에서 20년까지 징역할 수 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완더 프랑코는 메이저리그 복귀 불가능합니다. 판결이 나와봐야겠지만 저는 프랑코는 메이저리그 돌아오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돌아오면 이거는 기적적인 거고 그치.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사무국에서 자체 징계를 내릴 수가 있는 상황이고 기량이 오래 쉬다 보니까는 메이저리그 레벨이 아니길 거기 때문에 완더 프랑코는 잊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로 인해서 작년에 카바에로와 웨일스가 주로 유격수로 출장을 했습니다. 좋지 않았죠. 네. 그런데 타격이 너무 떨어졌고 유격수 도합 타율이 2할 2푼 1리 출루율도 3할이 되지 않았고 오피스가 0.604로 27위 조정조선으로도 79로 전체 26위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왔어요. 김하성 기자. 굉장한 구세주. 네. 카슨 윌리엄스가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템파베이의 주전 유격수겠지만은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김하성이고 저는 이 이해관계가 양측이 잘 맞아떨어졌다고 봅니다. 김하성 입장에서 나쁜 계약이 아니고 또 오히려 샌디에고보다 팀 내 입지가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해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성장입니다. 아무래도 템파베이가 최근에 기조 자체가 뭐 성장이랑 연관이 큰 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에릭 랜더 사장도 이번에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돈을 많이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선수들의 발전을 통해서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템파베이가 이번 오프 시즌에 브랜드나와 란디 디아즈를 트레이드 하려고 했지만 일단은 지켰어요. 하지만 트레이드 시장에서 결국에는 또 트레이드할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는 그쵸? 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이제 주축 선수들이 트레이드가 됐을 때 그 선수들의 빈자리를 채우는 선수들은 지금 마이너팜에서 성장하고 있는 젊은 선수들이 될 텐데 주니어 카미네로가 올 시즌 주전 3루수를 맡을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지금 마이너에서 기대하고 있는 칼슨 윌리엄스, 브레이든 테일러, 트레 모건, 자비어 에이작, 챈들러 심슨, 브레일러 게레로 이런 선수들 전부 다 이제 타자 유망주거든요. 템파베이가 최근에 보면은 투수 쪽 유망주들이 상당히 강세였는데 올 시즌만 보면은 타자 쪽 유망주들이 탑10 안에서 상당히 많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선수들이 이제 잘 성장을 해야만이 공격 쪽에서 세대 교체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김하성 선수가 영입이 됐지만 브랜든 라우가 트레이드가 된다면 김하성 선수가 2루로 가고 칼슨 윌리엄스가 데뷔하는 것도 충분히 그려볼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템파베이는 젊은 선수들에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성장을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저는 뭐 이기영 위원 두 번째 관전 포인트 듣고 든
드는 생각은 확실히 이 팀은 좀 신데렐라가 나와줘야 돼요. 뭐 당연히 잘해줘야 할 선수들 있죠. 얀디 디아스, 라우, 조시로, 뭐 카미네로 이런 선수들 다 잘해줘야겠지만 템파베이는 항상 저력이 이제 뒷받침이 됐던 게 젊은 선수들 그리고 이름값이 좀 떨어지는 선수들이 전면에 나오게 되면 이 팀은 더 올라서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관전 포인트 충분히 좀 이해가 되고 있고 또 세 번째 관전 포인트가 대포입니다. 작년에 템파베이 보면 전년 대비 홈런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맞아요. 2023년에 230개의 홈런을 친 팀이었는데 작년에 147개 정말 많이 줄었어요. 8개 넘게 빠지면서 이게 전체 세 번째로 적은 홈런을 친 팀이 됐습니다. 23년만 해도 20홈런 타자가 6명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브랜든 라우 1명뿐밖에 없었고 여기에 팀 내 홈런 2, 3, 4위가 시리와 파리스 그리고 아르사레나였는데 지금 다 빠져나갔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걸 좀 채워주는 타자가 올해는 나와줘야 된다. 왜냐면 저는 템파베이 같은 경우에는 타선이 승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점수를 뽑아주는 것 그리고 홈런을 통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홈런 타자가 나올 수 있을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시로 뭐 당연히 올라와 줘야 되고 여기 카미네로 마이너를 시절 때 이제 30개 홈런 친 타자로 돌아와야 되고 또 모렐이 컵스 시절 때는 펀치력을 보여주는 타자였는데 템파베이에서 너무 안 됐어요. 당연히 컵스 시절로 돌아가줘야 되고 아란다가 9월에 그래도 좀 펀치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홈런도 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도 잘해줘야 되고 그리고 조커로 일로이가 살아야 됩니다. 어려운 미션이긴 한데 그래도 템파베이라면 이 선수들이 좀 합심을 해서 지난해 좀 바닥을 쳤던 홈런 부분에서는 좀 올라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세 번째 관전 포인트로 대포를 뽑아왔습니다. 제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부상 방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템파베이가 가장 고전하고 있는 부분이 부상 부분이거든요. 지난 시즌에도 타자 중에서 130경기 이상 뛴 타자가 3명밖에 없었어요. 얀디 디아스, 호세 카바에로, 호세 시리. 나머지 선수들은 부상으로 100경기 정도밖에 뛰지를 못했고 선발진에서도 셰인 맥컬러나는 한 경기도 뛰지 못했고 라스무센은 30이닝도 던지지 못했고요. 스프링스도 33이닝, 셰인 베즈도 14경기 뛰었고 마무리 투수였던 피트 페어뱅스도 50이닝을 채우지 못했거든요. 투타의 주축들이 많은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경기력이 꾸준히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쵸. 지난 시즌에 템파베이가 최장 연승이 5연승밖에 되질 않아요. 그것도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올 시즌에 이제 부상 선수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쭉 보내야지만이 이제 좋은 흐름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템파베이의 개막전 로스터에 합류할 선수 중에 부상으로 빠질 선수는 김하성 선수 한 명 정도만 현재 예상되고 주축 있거든요. 선수들을 보면 이 상황을 이제 꾸준히 잘 유지를 하고 김하성 선수도 5월 달에 건강하게 복귀를 해서 건강한 라인업으로 시즌을 치르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키플레이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준비하기 전까지는 뭐 이영 의원이 제 어떤 생각이나 취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80% 이상 카미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텐데 마운드 얘기를 너무 안 해가지고 그치. 네, 카미노는 당연히 제 마음속에 키플레이어 1순위인데 저는 맥클레나입니다. 마운드 얘기를 너무 안 했기 때문에 맥클레나는 마운드 얘기를 해보면 가장 자기 역할을 잘해줘야 되는 선수다. 템파베이 부동의 에이스 아닙니까? 뭐 23년 8월에 토미조 수술을 받으면서 작년에는 회복에 더 집중을 했고요. 두 번째 수술이다 보니까 템파베이도 급하게 다루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포신 구석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타자를 압도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원래 구위가 좋았던 투수가 구속이 안 나오게 되면 자신감이 잃어요. 맞아요. 그게 원동력을 잃게 되다 보니까 포싱 구속이 어떻게 나오는지 올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체인지업 커브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저는 이 선수가 기대하는 피칭 퀄리티를 보여준다면 선발진의 유일한 자원으로서도 역할을 잘 해줄 것으로 봐서 저는 이제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맥클레난을 뽑아왔습니다. 테릭스 쿠벌이 사이언상 받았잖아요. 셰인 받아야지. 맥컬러나도 이제 받아야지. 작성해야죠. 근데 분명히 그 동기부여는 될 것 같아요. 제 키플레이어는 브랜든 라우입니다. 라우 참 좋아해. 브랜든 라우를 주목한 이유는 2021 시즌에 39개 홈런 친 이후에 꾸준히 이제 부상으로 못 나오고 있거든요. 네. 최근 3시즌에 출장 경기가 총 300경기가 안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50홈런 때려냈는데 나오는 경기에서는 잘해요. 근데 못 나오는 게 문제죠. 그렇죠. 이번에 얀디 디아스와 함께 이제 1, 2번 타순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올 시즌 종료 후에 또 FA입니다.
물론 팀옵션이 있긴 하지만 본인에게도 굉장히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시즌인데, 이번에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조지 스타인브레너 필드가 양키 스타디움과 디멘션이 똑같아요. 맞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좌타자에게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브랜든 라우가 또 풀히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홈구장으로 쓰는 데 있어서 브랜든 라우가 성적을 충분히 건강하기만 하면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브랜든 라우를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템파베이 입장에서는 팀 성적이 전체적으로 안 나오고 브랜든 라우 성적이 괜찮다면 시즌 중간에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라우의 성적이 잘 나와야 유망주 카드로 잘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든 라우 성적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윙이 진짜 멋있는 선수지. 근데 아까 브랜든 라우가 트레이드 되면서 김하성이 2루로 가고 카슨 윌리엄스가 올라올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썼는데, 만약 라우가 우리가 이걸 찍고 그 이후에 시즌 개막하기 전에 트레이드가 된다, 이거 그러면 AS 갑니까? AS도 가야죠. 내가 봤을 때 형 그러면은 진짜 형준이 형 뛰어넘을 수도 있다. 제가 멘붕 올 것 같은데. 아니 저준이 뛰어넘는다 이거. 최고 최악 시나리오.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편안한 새집 홈 승률 1위입니다. 진짜 중요하다. 네. 네.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은 홈에서 뛰다 보니까 선수들도 초반에 좀 거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새로운 홈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은 템파베이도 충분히 와일드카드 노려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최고 시나리오는 김하성이 해냈습니다. 템파베이가 해냈습니다. 원래 이 맛을 살려면 송문영 선배께서 이제 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그 맛을 못 살릴 바에는 담담하게 하자. 네. 양측이 저는 윈닝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최고 시나리오 써봤고요. 최악 시나리오는 저는 이희영 위원 최고의 시나리오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스타인브레너 필드에서의 승률이 3할대다. 이거는 템파베이가 올해도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스타인브레너 필드에서 자리 잡고 있는 보스의 동상이 암흑의 기운을 끼치면서 템파베이가 고생을 한다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제 최악의 시나리오도 이제 구장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속출하는 더블헤더입니다. 플로리다가 지붕이 없는 날씨면은 날씨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더블헤더가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더블헤더가 많아지게 되면 선수들의 이제 체력 문제도 생길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되면 걱정하는 부상 문제로 또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템파베이 입장에서는 날씨가 좋기를 바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양키스 싱그레이 팀이 작년에 여름 이후에 굉장히 일정이 안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이거 들으면은 우리한테도 별로 안 좋은 시나리오. 아, 맞아요. 저번에도 한번 뛴 적 있잖아요. 한번 해봤죠. 아, 올해도 내가 봤을 때는 걸릴 것 같은데. 아니야. 네. 야, 지키겠지. 준비하세요. 네. 프리뷰 두 번째 팀 템파베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김하성 선수가 이번에 새로 또 합류를 한 팀이기 때문에 국내 팬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고요. 템파베이에 대한 의견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프리뷰 팀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